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부터 이미 눈이 떠져 있었습니다. 40년 넘게 이 시간에 일어나는 게 몸에 배어서 그런지 요즘엔 더 일찍 잠이 깹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예전만큼 가볍지 않네요. 무릎이 시큰거리기 시작한 게 언제부턴가 모르겠어요. 하지만 멈출 수는 없죠. 큰 며느리 미영이는 직장맘이라 바쁘고 작은 며느리 수진이는 글쎄요. 바쁜 건 아닌 것 같은데 설거지 하나 제대로 안 해놓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결국 제가 다시 해야 하는 그릇들. 기름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팬을 보면서 한숨이 나옵니다. 예전 같으면 며느리들에게 한마디 했겠지만 요즘엔 그냥 참게 되네요. 괜히 잔소리쟁이 시어머니. 소리 듣기 싫어서요. 큰아들 준호는 벌써 회사에 나갔고 작은 아들 준석이는 아직 잠들어 있을 시간입니다. 준석이, 아내 수진이도 마찬가지죠. 결혼한 지 3년이 됐는데 아직도 신혼인 양 늦잠을 자더라고요. 쌀을 씻으면서 문득 시집 온 첫날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제가 몇 살이었나요? 22살. 지금 손녀 은지보다 겨우 4살 많았을 뿐이에요. 그때도 이렇게 새벽부터 일어나서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밥을 지었던 기억이 나네요. 며느리는 시어머니보다 일찍 일어나야 한다. 친정어머니가 해주신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첫 임신했을 때도 몸이 아파 잠시 누워있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제 며느리들은 다르더라고요. 특히 큰 며느리 미영이는 처음부터 당당했어요. 어머니, 저는 직장을 다니니까 집안일은 분담해서 해야 할 것 같아요. 분담이라는 말이 참 신선했어요. 제가 며느리였을 때는 그런 말 한번 해본 적이 없거든요. 처음엔 시대가 바뀌었으니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분담이라는 게 결국 제가 더 많이 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이 더 맛있어요. 듣기 좋은 말이지만 결국 계속 해달라는 뜻이죠. 작은 며느리 수진이는 또 다른 타입입니다. 미영이처럼 직설적이지는 않지만 은근히 빠지는 재주가 있어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물어보기는 하는데 제가 괜찮다고 하면 정말로 안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으면 보통은 고마우니까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안 하면 어떡해요? 손주들이 깨어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은지는 벌써 고등학생이니까 혼자서도 잘하지만 준혼의 막내 민준이는 아직 5살이에요. 아침마다 어린이집 보낼 준비를 해줘야 하죠. 할머니, 배고파. 민준이가 잠옷 차림으로 부엌으로 뛰어옵니다. 우리 민준이 손 씻고 오렴. 엄마는 회사 갔지. 할머니가 밥 줄게. 요즘 민준이와 은지는 저보다 할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며느리들이 바쁘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돌보게 되죠. 사실 손주들과 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긴 해요. 이 아이들은 저를 진짜 필요로 하거든요. 하지만 가끔은 피곤합니다. 60이 넘어서도 육아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이 서글퍼질 때가 있어요. 점심때가 되면 큰며느리 미영이가 전화를 걸어옵니다. 어머니, 민준이 어린이집 잘 갔죠? 오늘 좀 늦을 것 같아요. 저녁은 대충 드세요. 대충 드시라는 말이 참 묘해요. 제가 해달라는 뜻인지 정말 대충 먹으라는 뜻인지 결국 저는 냉장고를 뒤져서 뭔가를 만들어내죠. 작은 며느리 수진이는 이미 친구들과 점심 약속이 있다고 아침에 나갔어요. 결혼하고도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네요. 제가 며느리였을 때는 친구 만나는 것도 눈치를 봤는데 오후에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길어요.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빨래를 개거나 청소를 하지만 마음 한편이 허전합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대화할 사람이 있었어요. 비록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함께 뉴스를 보며 한마디씩 주고받기도 하고 아이들 이야기도 나누곤 했죠. 남편이 돌아가신 지 벌써 3년이 됐어요. 폐암이었어요. 담배를 워낙 많이 피워서 예상은 했지만 막상 떠나고 나니 허전하기 그지없더라고요. 장례식 때 며느리들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미영이는 실무적으로 모든 걸 처리해 줬어요. 부의금 정리부터
조문객 안내까지 정말 고마웠죠. 하지만 수진이는 달랐어요. 장례식장에서 울기는 했지만 왠지 진심 같지 않았어요. 게다가 남편 친구들이 와서 인사할 때도 시큰둥한 표정이었고요. 수진아, 아버지 친구분들이 인사하러 오신단다. 네, 알겠어요. 그 짧은 대답이 전부였어요. 장례를 치르고 사무제를 지낼 때쯤 미영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저희가 더 신경 써드릴게요. 그때는 정말 고마웠어요. 역시 큰 며느리는 다르구나 싶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경 써드린다는 게 뭔지 알게 됐어요. 가끔 안부 전화를 하고 명절 때 선물을 조금 더 챙겨주는 정도였어요. 실질적으로는 예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었죠. 오히려 더 외로워진 것 같아요. 남편이 있을 때는 설령 말은 많이 안 해도 누군가 제 옆에 있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정말 혼자예요. 밤에 손주들이 자고 나면 집이 조용해집니다. 며느리들은 각자 방에서 핸드폰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보고 아들들은 늦게 들어와서 피곤하다며 일찍 잠자리에 들어요. 그럴 때면 제 방에 혼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봅니다. 40년을 살아온 이 집이지만 요즘엔 제가 여기에 속해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며느리들과 대화를 나누려고 해도 쉽지 않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네. 어머니,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대화가 끝나버려요. 더 물어보면 귀찮아하는 것 같고 안 물어보면 관심 없는 시어머니가 되는 것 같고 가끔 제가 사라져도 이 집이 잘 돌아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밥은 배달시켜 먹으면 되고 청소는 가사도우미를 부르면 되고 민준이는 어린이집에서 더 늦게까지 맡아주면 되고 그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무서워져요. 정말로 제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건 아닐까요? 어젯밤에 화장실에 가려다가 거실에서 며느리들이 나누는 대화를 들었어요. 언니, 어머니가 요즘 좀 우울해 보이지 않아요? 수진이가 미영이에게 말하더라고요. 그러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더 그런 것 같아. 우리가 뭔가 해드려야 할 텐데. 그런데 뭘 드리지? 어머니는 맨날 집에만 계시고 나가자고 해도 안 나가시고 데이케어 센터 같은 곳을 알아볼까? 거기서 또래분들이랑 어울리시면 좋을 텐데. 데이케어 센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게 제가 갈 곳인가요? 아직 건강하고 멀쩡한데. 그런데 어머니가 가실까? 자존심이 세셔서 한번 말씀드려보자. 아니면 요양원도. 요양원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방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제가 그렇게 짐스러운 존재가 된 건가요? 며느리들이 저를 어디론가 보내고 싶어 하는 건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봤어요. 언제부턴가 제 얼굴이 이렇게 늙었나 싶더라고요.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카락도 많이 휘어졌어요. 그래도 아직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왜 저를 그런 곳에 보내려고 하는 걸까요? 오늘은 제 생일이에요. 62번째 생일. 며느리들이 기억하고 있을까요? 아들들은 어떨까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혹시 누군가 생일 축하, 인사를 해줄까 기대했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머니, 저 오늘 친구들이랑 저녁 약속이 있어서 늦어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오늘 야근이에요. 프로젝트 마감이라서. 미영이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깜짝 파티라도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었지만 별로 그런 기미는 보이지 않네요. 점심을 혼자 먹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투명인간이 됐을까? 며느리들에게 요양원 이야기를 들었을 때의 충격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어요. 정말로 제가 이 집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건가요? 저녁 시간이 되어도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혼자서 미역국을 끓여 먹으면서 생일을 보냈어요. 밤늦게 아들들이 들어왔을 때도 며느리들이 들어왔을 때도 아무도 제 생일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제가 정말 필요 없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답을 찾아야겠다고. 제 생일이 지나고 며칠 뒤 우연히 미영이 방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보, 어머니 문제 어떻게 할까? 계속 이렇게 둘 수는 없잖아. 뭐가 문제야? 준호가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요즘 어머니가 너무 우울해 보이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좀 힘들어.
민준이 돌봐주시는 건 고맙지만 어머니 눈치 보면서 사는 것도 쉽지 않고 눈치를 본다고요. 제가 언제 눈치를 주었나요? 그런데 어떻게 하자는 거야? 데이케어 센터도 알아봤는데 어머니가 가실 것 같지 않아. 그럼 우리가 계속 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하는데 엄마가 원하시면 그렇게 해야지. 당신은 회사 다니니까 몰라. 나는 집에서 어머니랑 맨날 부딪혀야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알아? 부딪힌다고요? 저는 오히려 며느리들에게 피해가 될까봐 조용히 지내려고 노력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일단 준석이네랑 상의해보자. 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다른 방법, 그게 요양원을 말하는 건가요? 며칠 뒤 작은 아들 준석이네와 가족회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빠진 채로요. 그날 저녁 모든 가족이 거실에 모였어요. 저도 함께 앉으라고 했지만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위해서 생각해 본 게 있어요.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가 요즘 많이 외로워하시는 것 같아서 또래분들과 어울릴 수 있는 곳을 알아봤어요. 또래분들이요? 네, 데이케어 센터라고 해서 낮에 가서 여러 프로그램도 하고 식사도 하고 운동도 하는 곳이에요. 데이케어 센터. 결국 그 이야기를 꺼내는군요. 난 괜찮다. 어머니, 한번 구경이라도 가보세요. 정말 좋은 곳이래요. 수진이도 거들었어요. 평소에는 말도 잘 안 하던 사람이 이런 때만 나서는군요. 어머니가 집에만 계시면 우울하실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우울하다고요? 제가 언제 우울하다고 했나요? 아, 그날 밤 며느리들이 나눈 대화를 들었구나 싶었어요. 난 집에 있는 게 좋아. 민준이도 돌봐야 하고. 민준이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께서 너무 힘드시는 것 같아서. 힘들다고, 난 힘들다고 한 적이 없는데 오히려 손주를 돌보는 게 보람이고 기쁜 일인데. 어머니, 일단 한 번만 가보세요. 마음에 안 들면 안 가시면 되니까. 준호가 설득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제가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갑자기가 아니라 어머니를 위해서 생각해 본 거예요. 나를 위해서. 정말로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며느리들이 서로 눈치를 보고 아들들은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 저희 다 잘못 생각한 건가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생각해 주는 거라면 고맙지.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나를 위한다면서 실제로는 자신들의 편의를 위한 거 아닌가요? 그날 밤부터 집안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며느리들은 저와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고 아들들도 평소보다 말이 없었어요. 며칠 후 미영이가 데이케어 센터 브로셔를 가져왔어요. 어머니, 한번 보세요. 정말 좋은 곳이에요. 브로셔를 받아든 순간 제 마음이 철렁했어요. 정말로 나를 여기에 보내려고 하는구나. 브로셔에는 웃고 있는 노인들의 사진이 가득했어요. 행복한 노후를 위한 데이케어 센터라는 문구가 크게 써 있었고요.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식사도 잘 나온대요. 그리고 뭔가 배울 것도 많고. 미영이가 열심히 설명했어요. 그런데 비용이 얼마나 되니? 그건 저희가 부담할게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비용을 부담한다고 정말로 나를 보내고 싶어 하는구나. 한번 견학이라도 가보실래요? 계속 권유하는 미영이를 보면서 답답했어요. 정말로 내가 그렇게 짐스러운 존재인가? 생각해 볼게. 그렇게 대답했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절대 가고 싶지 않았어요. 며칠 뒤 또 다른 일이 일어났어요. 수진이가 부동산에서 가져온 듯한 종이를 보고 있는 걸 봤거든요. 수진아, 그게 뭐니? 아, 이거요? 그냥 당황하며 종이를 숨기는 수진이를 보니 이상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 집 시세를 알아본 거였어요. 왜 갑자기 집 시세를 알아보는 걸까요? 그날 밤 다시 며느리들의 대화를 엿들었어요. 언니, 어머니가 데이케어 센터 가기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지? 차라리 집을 팔고 어머니는 요양원에 우리는 좀 더 작은 집으로 이사 가는 게 어때요? 요양원, 결국 그 말이 나왔군요. 그런데 어머니가 동의하실까? 동의 안 하셔도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이렇게 살 수 없다고요. 제가 그렇게 같이 살기 힘든 사람인가요?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미영이가 말했어요. 어머니는 나쁜 분이 아니지만 세대 차이도 있고 생각도 다르고 그리고 맨날 집에 계시니까 눈치도 보이고 저도 그래요? 친구들이랑 만나는 것도 눈치 보이고 늦게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제가 언제 눈치를 줬나요? 저는 오히려 며느리들한테 피해가 될까봐 조용히 지냈는데. 그리고 솔직히 민준이 돌보는 것도 어머니가 해주시는 건 고맙지만 교육 방식이 예전 방식이라서 예전 방식이라고요?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손주를 돌보고 있는데. 어머니가 민준이한테 너무 관대하셔서 버릇이 잘못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지금까지 뭘 잘못한 건가요? 며느리들은 계속 이야기했어요. 요양원 알아본 곳이 있어요. 시설도 좋고 관리도 잘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비용은 어떻게 해요? 집을 팔면 되죠. 어차피 이 집도 너무 크고 관리하기도 힘들어요. 제가 40년을 살아온 이 집을 팔겠다고요? 남편과 함께 살았던 추억이 가득한 이 집을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방으로 돌아왔어요. 가슴이 뛰고 숨이 막혔어요. 정말로 제가 이 집에서 쫓겨나야 하는 건가요? 제가 그렇게 같이 살기 힘든 사람인가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며느리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다.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요양원을 알아봤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봤어요. 하룻밤 사이에 더 늙어 보이는 제 모습이 초라했어요. 며느리들과 마주치기가 싫어서 일찍 나갔어요. 어디로 갈지도 정하지 않고 그냥 집을 나섰어요. 동네를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정말로 제가 잘못 살아온 건가요? 며느리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공원 벤치에 앉아서 다른 노인분들을 봤어요. 혼자서 산책하시는 분도 있고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저도 저분들처럼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며느리들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눈치만 보면서 살 수는 없다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미영이가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견학 날짜 잡아서 연락 주시고요. 데이케어 센터에 전화하는 거였어요. 제 의견도 묻지 않고 벌써 견학 날짜를 잡는군요. 어머니 오셨어요? 데이케어 센터에서 연락 왔는데 다음 주에 견학 가능하다고 하네요. 나는 안 간다고 했는데. 어머니, 한 번만 가보세요. 정말 좋은 곳이래요. 그렇게 좋은 곳이면 너나 가보지 그러냐. 제가 그렇게 말하자 미영이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가 왜 그런 곳에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내가 언제 그런 곳에 가고 싶다고 했니?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미영이는 말이 없었고 저도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였을 때 또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생각해 본 건데 왜 그렇게 반대하세요? 준호가 답답하다는 듯이 물었어요. 나를 위해서 정말. 그럼요. 어머니가 집에만 계시면서 우울해 하시는 것 같아서. 나는 우울하지 않아. 그런데 요즘 표정이 안 좋으시잖아요. 표정이 안 좋다고요. 며느리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다는 걸 알고 난 뒤부터 표정이 좋을 리가 있나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미영이가 입을 열었어요. 저희도 좀 힘들어요.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서로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드디어 본심이 나왔군요. 불편한 점이요? 세대 차이도 있고 생활 패턴도 다르고 그래서 각자 편한 곳에서 생활하는 게 어떨까 해서요. 각자 편한 곳. 결국 저를 내보내고 싶다는 얘기네요. 그럼 제가 이 집에서 나가면 되는 거네요.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에요. 정확히 그런 뜻이죠. 수진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만
다만 뭐요? 서로를 위해서 좀 더 나은 방법을 찾자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결국 자신들을 위해서라는 뜻이군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며느리들이 저를 짐스러워한다는 것을 알겠어요.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여러분 말이 맞아요. 서로를 위해서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죠. 그날 밤, 저는 정말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 집에서의 지난 40년을 돌아보면서 말이에요. 며느리들이 원하는 게 뭔지 이제 명확해졌어요. 저를 이 집에서 내보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것도 요양원이나 데이케어 센터 같은 곳으로요. 하지만 저는 그런 곳에 가고 싶지 않아요. 아직 건강하고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왜 그런 곳에 가야 하나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어요. 제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을 말이에요. 일주일 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더 이상 이 집에서 눈치 보며 살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정말로 모든 가족이 저를 원하지 않는 건지. 어느 날 오후 수진이가 외출한 사이에 수진이 방을 들여다봤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았거든요.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예상과 다른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꽃 종류가 적힌 메모, 제 생일 날짜, 그리고 요양원 브로셔가 아닌 다른 종이들. 자세히 보니 원룸 전세 매물 정보였어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노인분들이 살기에는 너무 좋은 조건의 집들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또 다른 메모가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편하게 지내실 수 있는 곳, 근처에 병원, 마트, 공원 있는 곳, 우리가 자주 뵈러 갈 수 있는 거리. 이게 뭘까요? 수진이가 정말로 제가 살 곳을 알아보고 있는 건가요? 그런데 요양원이 아니라 이런 좋은 곳을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에 발견한 거였어요. 제 통장 사본이 있었거든요. 언제 복사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 옆에 계산기로 뭔가를 계산한 흔적이 있었어요. 어머니 예금, 우리가 보탤 수 있는 돈, 전세금.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이가 돌아온 거예요. 급하게 서랍을 정리하고 제 방으로 갔어요. 저녁 시간에 온 가족이 모였을 때 저는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제가 이 집을 나가면 여러분이 더 편할까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모두 당황했어요. 어머니,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저는 이제 짐스러운 존재인가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가 미영이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짐스럽다는 게 아니라 아니라 뭐요? 저희가 서툴렀어요. 어머니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그럼 정말로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던 건가요? 다시 침묵. 그러다가 수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사실은 수진이가 뭔가 말하려다가 말았어요. 그런데 그 표정이 예전과요. 죄송하다는 듯한, 미안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수진아, 내가 숨기고 있는 게 있구나. 제가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어머니, 그게 수진이가 망설이다가 일어나서 자기 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본 그 서류들을 가지고 왔어요. 사실은 이런 거였어요. 수진이가 원룸 매물 정보와 메모들을 테이블에 놓았어요. 이게 뭐니? 준석이가 놀라며 물었어요. 어머니께서 혼자 살 수 있는 곳을 알아본 거예요. 혼자 살 곳을? 네. 어머니가 요양원 같은 곳에 가시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독립적으로 살 수 있으면서도 우리가 자주 찾아뵐 수 있는 곳을 찾아봤어요. 모두가 당황했어요. 특히 미영이 표정이 복잡했어요. 그런데 왜 말을 안 했어? 준석이가 물었어요. 언니가 데이케어 센터나 요양원을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그리고 어머니께도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준비가 다 안 됐거든요. 수진이가 계속 설명했어요. 어머니, 제가 이상하게 행동한 게 있으시죠? 집, 시세 알아보고 어머니 통장 사본 만들고 다 이것 때문이었어요. 집 시세는 왜 알아본 거니? 만약 어머니께서 이 집을 나가고 싶어 하시면 이 집을 팔아서 어머니 살 곳도 마련해드리고 우리는 좀 더 작은 집으로 이사 가려고 했어요. 그제야 이해됐어요. 수진이가 정말로 쟤를 위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왜 나한테는 말을 안 했어? 미영이가 서운하다는 듯이 물었어요. 언니는 어머니를 데이케어 센터에 보내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 생각을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나도 어머니를 위해서 생각한 건데. 알아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원하시지 않는 걸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그 순간 저는 수진이를 다시 보게 됐어요. 평소에 말도 별로 없고 무관심해 보였는데 사실은 제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수진아, 정말 고마워. 제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이런 곳들 어떠세요? 다 어머니께서 좋아하실 만한 조건들로 골라봤어요. 수진이가 보여준 집들은 정말 좋았어요. 혼자 살기에 적당한 크기에 주변 환경도 좋고 무엇보다 이 집에서 멀지 않은 곳들이었어요. 그런데 돈은 어떻게? 어머니 예금이랑 저희가 보탤 수 있는 돈으로 충분해요. 그리고 만약 부족하면 이 집을 팔아서 어머니 살 곳도 마련하고 우리도 새로 시작할 수 있고요. 미영이가 아무 말 없이 듣고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수진아, 미안해. 나는 데이케어 센터가 정말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어. 어머니께서 또래분들과 어울리시면서 활동적으로 지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언니도 어머니를 위해서 생각해 주신 거잖아요. 하지만 어머니 마음은 생각하지 못했네. 미영이가 제게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일방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날 밤 모든 오해가 풀렸어요. 미영이는 정말로 제가 외롭지 않게 지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데이케어 센터를 권했던 거였고, 수진이는 제가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려 했던 거였어요. 일주일 후 저는 수진이가 알아본 집들 중 하나를 보러 갔어요. 2층에 있는 깔끔한 원룸이었는데 베란다에서 보이는 풍경이 마음에 들었어요. 무엇보다 제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누군가의 눈치를 보거나 짐이 되지 않아도 되는 제만의 공간이요. 어머니, 여기 어떠세요? 수진이가 물었어요. 좋아, 여기로 할게. 이사 준비를 하면서 미영이도 많이 도와줬어요. 제가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고 새 집에 필요한 가전제품도 알아봐 줬어요. 어머니, 정말 혼자 사실 수 있으세요? 걱정 마. 나도 젊을 때는 혼자 살았어. 그래도 뭔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고마워. 이사하는 날 온 가족이 도와줬어요. 손주들도 함께 와서 새 집을 구경했어요. 할머니, 여기가 할머니 집이에요. 민준이가 신기하다는 듯이 물었어요. 응, 이제 할머니 집이야. 그럼 할머니 보고 싶을 때 어떻게 해요? 할머니한테 놀러 오면 되지. 진짜요? 자주 와도 돼요? 그럼 우리 민준이 언제든지 와. 새 집에서의 첫날 밤, 저는 베란다에 앉아서 밖을 바라봤어요. 조용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화로웠어요. 며느리들이 저를 미워해서 내쫓은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후부터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저를 걱정해주고 있었던 거였죠. 이제 저는 제 이름으로 살 수 있어요. 누군가의 시어머니,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김순자로 말이에요. 며칠 뒤 수진이가 민준이를 데리고 놀러 왔어요. 어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좋아, 정말 좋아. 민준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 왔어요. 잘했어. 자주 와. 민준이와 함께 근처 공원에 산책을 갔어요. 예전에는 손주를 돌봐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즐거웠어요. 할머니, 여기 사는 거 좋아요? 응. 할머니는 여기가 마음에 들어. 그럼 다시 우리 집에 안 와요? 할머니는 이제 여기서 살 거야. 하지만 민준이가 보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올 수 있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들이 놀러 와요. 미영이도 수진이도 아들들도. 예전보다 대화가 많아졌어요. 서로 눈치 보지 않으니까 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어머니, 외롭지 않으세요? 미영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오히려 더 자유로워. 그래도 뭔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고마워. 너희가 이렇게 신경 써주니까 든든해. 요즘엔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해보고 있어요. 근처 문화센터에서 하는 서예 교실도 다니고 같은 아파트에 사는 분들과도 친해졌어요. 무엇보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기분이 좋아요. 오늘 뭘 할지 제가 정할 수 있거든요. 어제는 준호가 혼자 왔어요. 엄마, 그동안 죄송했어요. 뭐가 엄마 마음을 몰라줘서. 괜찮아. 이제 다 잘 됐잖아. 엄마가 이렇게 밝으신 모습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거울을 보면 예전보다 표정이 밝아진 게 보여요. 한 달 전 수진이가 특별한 선물을 가져왔어요. 어머니, 이거 드릴게요. 이게 뭐니? 명패예요. 어머니 이름으로 만든 거예요. 김순자라고 새겨진 작은 명패였어요. 현관문에 붙이시라고 만들었어요. 이제 어머니만의 집이니까. 그 명패를 현관문에 붙이는 순간 정말로 제가 독립된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지금 저는 행복해요. 가족들의 사랑도 받고 제 공간도 생기고 제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됐으니까요. 간혹 옛날이 그리울 때도 있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남편이 살아있을 때의 시간들. 하지만 그것들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이제는 앞으로의 시간을 생각해요. 어제 민준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행복해요? 응, 할머니는 지금 정말 행복해. 할머니가 행복하면 저도 좋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행복해야 가족들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제 저는 누군가의 시어머니,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김순자라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62년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정말 제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알겠어요. 사랑이라는 건 때로는 함께 있는 것보다 서로를 위해 떨어져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걸. 며느리들도 아들들도 저도 모두 더 행복해졌으니까요. 혹시 당신도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시어머니로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당신에게도 당신만의 이름이 있고 당신만의 삶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